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은요, 6단원 258쪽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 알기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1번 볼게요. 자신의 관심거리를 생각하며 뉴스를 살펴봅시다. 네, 여러 가지 뉴스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림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나라 안팎의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문화행사 소식도 봅니다. 여기 이 그림 보면은요. 불꽃 축제가 있었네요. 그쵸? 스포츠 뉴스도 이렇게 보고요. 또 날씨 예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확인하지요. 네, 이렇게 뉴스는요.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네, 그러면은요.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요즘에 관심 있게 본 뉴스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이 친구 이야기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아침마다 뉴스 날씨 정보를 꼭 보고 학교에 와. 네, 여러분들도 날씨 정보 아침마다 꼭 확인하죠? 네. 요즘에는요, 미세먼지 정보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나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 소식을 전해주는 스포츠 뉴스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스포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하나 적어봤는데요. 이렇게요. 어, 나는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에 관한 뉴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어.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네, 선생님이 아무래도 우리 등교와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우리 25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59쪽입니다. 스마트 기부 확산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여러분들 영상인데요. 우리가 영상 보기 전에요. 여기 그림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뉴스 앵커가 나와서 뉴스를 시작하고 있죠. 이번 그림을 보면은요, 기부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땡땡 대학 교수이신데요. 네, 이렇게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신뢰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그림을 보면은요, 스마트 기부 콘텐츠 동기 분석이라는 어떤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출처와 함께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4번 그림을 보면은요, 이제 현장의 모습, 네, 실제 현장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생각해 보면서요, 이 영상 있죠. 스마트 기부 확산이라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요. 259쪽에 여기 보면 1, 2, 3번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뉴스 영상 보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까요? 네, 여러분들 뉴스 영상 다들 잘 보고 왔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스마트 기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죠? 네, 기부를 하긴 하는데 좀 재밌게 그리고 감동도 있게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스마트 기부가 확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2번, 뉴스에서 진행자와 기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여러분들 뉴스를 보니까요. 진행자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행자가 먼저 뉴스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그걸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진행자는요. 뉴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요. 기자는요. 직접 취재한 내용을 뉴스로 보도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진행되고 있었죠. 3번도 한번 볼게요. 뉴스에서 면담이나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아까 보니까요. 이렇게 전문가 면담, 그리고 이런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뉴스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런 통계 자료나 면담 자료를 사용하면은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뉴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뉴스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260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뉴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뉴스는요, 사람들에게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사건을 때에 알맞게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은 뉴스가 뭔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러면 260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260쪽입니다. 우리가요, 스마트 기부 확산을 다시 한번 보고요. 뉴스의 짜임에 알맞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뉴스의 짜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네요. 첫 번째, 진행자의 도입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기자의 보도에는 어떤 내용을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때는 어떤 내용을 쓸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적을 필요가 없이요. 여기 보기에 있는 말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이 보기를 보고요. 이 단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한번 알맞은 내용을 찾아서 여기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영상을 보고 이 활동 해본 다음에 다시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해 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진행자의 도입 단계라고 했죠. 진행자의 도입 단계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쓸까요? 네, 맞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할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체를 요약해서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그쵸? 그러면은요, 두 번째, 기자의 보도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다룰까요? 네, 여러분들 잘 찾아봤겠죠? 네, 요런 단계인데요. 시청자의 이해를 도우려고 면담 자료나 통계 자료로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도 한번 볼게요. 기자의 마무리 단계. 기자의 마무리 단계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쓸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정리를 잘 해보았나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우리 26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61쪽입니다. 이번에는요, 스마트 기부 확산을 보고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네, 뉴스의 타당성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이 방법들이 나와 있네요. 보기 한번 같이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살피기. 네, 네, 이런 것들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살피기.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지 살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용한 자료들이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살피기. 네. 이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 아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친구는요, 이 뉴스는 스마트 기부가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도 내용으로 다루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면에서 이 뉴스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있죠.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친구가 판단을 한 거겠죠. 가치 있다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이렇게 짝을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친구는요, 뉴스의 관점에 맞게 스마트 기부의 종류를 소개하고 스마트 기부의 장점과 특징을 소개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뉴스의 관점에 맞게 보도 자료들이 소개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네 번째 내용 있죠.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살피기. 이걸 살펴봤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 친구는요,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려고 시민,
전문가의 면담 자료, 통계 자료를 활용했어. 이렇게 활용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활용한 자료들이 뉴스의 관점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요, 스마트 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분석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살피기. 이걸 살펴봤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여기 밑에도 한번 볼게요. 뉴스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가치 있고 중요한 내용을 다룬 뉴스인지 그 뉴스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해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도 표시 한번 해보고요. 가치 있고 중요한 자료를 다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거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보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261쪽은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26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262쪽입니다. 6번 선준의 학교 방송반에서 30초의 기적,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이라는 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뉴스 원고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과 묻고 답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먼저 이 뉴스 원고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이렇게 짜임이 드러나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진행자의 도입 단계입니다. 독감 때문에 요즘 감염 걱정이 많죠. 하지만 30초 손 씻기만 제대로 실천을 해도 웬만한 감염병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초의 기적이라고까지 하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이선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자의 보도 단계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 손을 씻는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면담 자료인데요. 박윤철 6학년 일반 학생. 평소에는 그냥 물로 씻는 편이에요. 금성의 6학년 3반 학생. 그냥 무료지 정도로 닦는 편이에요. 손을 어떻게 씻어야 손에 번식하는 세균을 없앨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손에 형광물질을 바르고 실험했습니다. 10초 동안 비누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비벼가며 열심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30초 동안 손을 씻으면 감염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영은 보건선생님, 감기를 비롯해 장염, 식중독 따위도 모두 손을 깨끗이 씻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균 1시간에 3.6회나 얼굴을 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얼굴을 만지면 눈, 코, 입으로 세균이 들어가 감염되기 쉽습니다. 땡땡땡 뉴스 이선주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 원고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러면은요, 그 아래에 있는 질문과 대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뉴스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어떤 것 알았어요? 네, 손 씻는 것에 대해 나왔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입니다. 그쵸? 네, 두 번째로요. 뉴스 원고에서 궁금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혹시 이 원고 읽고요. 궁금한 점 있었나요? 선생님은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봤는데요.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는 병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네. 그 다음으로요. 여러분들 질문을 한 가지 만들어 보고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해볼까요?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본 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질문인데요. 관점을 뒷받침하려고 활용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았고요. 네, 여기에서 어떠한 자료들 썼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실험도 있었고요. 전문가 면담. 전문가는 보건 선생님이었죠. 주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여기에서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을 했지요. 네,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잘 해보고요. 263쪽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263쪽입니다. 7번인데요. 선준의 학교 방송반에서 만들려는 뉴스가 타당성이 있도록 의견을 더해봅시다. 네, 지금 우리가 뉴스 원고 봤는데요. 이 뉴스 원고가 타당성을 잘 확보하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있고 중요한 뉴스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손 씻기와 관련된 거 같이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어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주어서 가치 있고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한다. 네,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쵸?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지 살피기. 여러분들 이건 어땠어요? 네,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뉴스의 관점과 보도 내용이 서로 동떨어져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뉴스의 관점과 관련해 사람들의 손 씻는 방법이 제각각임을 소개하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다음도 한번 볼게요. 네, 다음입니다. 활용한 자료들이 뉴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보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활용한 자료들이 이 뉴스의 관점을 정말 잘 뒷받침했나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관련 실험, 전문가 면담, 주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활용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고 타당하게 실험 결과나 연구 결과를 밝히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어요. 잘하긴 했는데요.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요. 262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실험을 해보았다고 했는데요. 이 실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10초 동안 비누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비벼가며 열심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수시로 30초 동안 손을 씻으면 감염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감염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 수치인지 또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감염병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시 263쪽으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살피기 이 부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요. 전문가 관련 정보의 출처를 밝혔다는 점, 이 점을 잘했어요. 전문가가 보건 선생님이었죠. 네. 그 다음에요. 한 가지는 아쉬웠는데요. 마지막 기자의 마무리 단계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에 보면은요. 평균 1시간에 3.6회나 얼굴을 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의 출처가 드러나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기자의 마무리 부분에 제시한 연구 결과에 출처가 없으므로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았어요. 네, 그러면은요. 7번은요.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요거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뉴스의 관점과 활용한 자료는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어야겠죠. 없으면 안 됩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자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여러분들 믿을 만한 자료인지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그걸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뢰가 가겠죠. 네, 이렇게 자료의 출처를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요, 7번 활동을 활용해서 뉴스 원고에서 고칠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64쪽입니다. 관심 있는 내용으로 뉴스 원고 쓰기.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